5학년 1학기 사회 인권을 존중하는 삶 단원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을 배울지 두 가지들을 한번 훑어볼게요. 첫 번째 가지에서는 인권이란 무엇인지 공부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했던 옛사람들의 활동을 알아보고요. 세 번째 가지에서는 인권 신장을 위한 옛날의 여러 가지 제도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지에서는 인권이 침해된 사례를 알아보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또는 우리 주변에서 인권이 침해된 사례를 알아봅니다. 다섯 번째 가지에서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가지에서는 인권 보호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지로 가서 인권이란 무엇인지 공부해 볼게요. 인권이란 먼저 뜻부터 알아볼게요. 인권은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인권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답게 살 권리를 바로 인권이라고 해요. 인권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리는 권리예요. 인권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인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장이 돼요. 그리고 힘과 권력으로 또는 어떤 이유로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예요. 이처럼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죠. 인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이러한 인권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존엄성을 인정받고 또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권리를 가지죠. 똑같이 권리를 가져요. 그래서 자신의 인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해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죠. 우리 주변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여러 모습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키가 작은 어린이가 세면대가 너무 높은 곳에 있으면 세수를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낮은 세면대를 설치해서 키 작은 어린이도 세수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어요. 그리고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높은 곳을 올라가거나 또는 지하철을 타기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도 인권을 존중하는,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이죠.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보다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임신이나 출산을 위해서 휴가나 휴직을 해서 아이를 낳기 위한 충분한 휴식을 또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인권이 존중되는 다양한 모습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가지로 가서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했던 옛 사람들의 활동들을 알아볼게요. 먼저 허균 선생은 홍길동전을 지었죠. 허균은 우리가 아주 재밌게 읽는 홍길동전을 지었어요. 허균은 이 홍길동전을 통해서 신분이 천하다고 천해서 능력을 펼칠 수 없는 당시 세상을 비판한 것이죠. 다음은 어린이날을 만든 방정환 선생이에요. 이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는 어른의 소유물이 아니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인격체라고 얘기를 하고 어린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해외에는 테레사 수녀와 마틴 루터 킹이 있죠. 테레사 수녀는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가난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 킹은
흑인도 백인과 같이 똑같은 인간으로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흑인의 인권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이 활동에 평생을 바쳤죠. 자, 이렇게 옛사람들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알아봤고요. 또 인권 신장을 위한 우리나라 조선의 여러 가지 제도를 한번 알아볼게요. 조선시대에 있었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예요. 자, 여기 보면 4가지가 있네요. 격쟁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임금의 행차 때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던 제도예요. 그리고 신문고 제도는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대문 밖에 북을 쳐서 임금에게 알릴 수 있는 제도였어요. 상언 제도는 말씀을 올린다라는 뜻이죠. 상언 제도는 신분과 관계없이 억울한 일을 문서에 써서 임금에 호소하는 제도예요. 삼복제는 사형 같은 무거운 형벌을 내릴 때 억울함이 없도록 신분과 관계없이 3번의 재판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예요. 옛날에도 이렇게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가 있었네요. 자, 다음은 4번째 가지로 가서 이번에는 인권이 침해된 사례를 알아볼까요? 학교나 우리 주변에서 인권이 침해된 여러 가지 사례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사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사생활 침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친구예요. 친구가 잠깐 딴 곳에 가 있을 때 친구의 노트를 몰래 보는 것과 같은 것이죠. 친구의 사적인 부분, 내용들을 몰래 보는 것이 바로 사생활 침해예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이 있죠. 이 친구가 몸무게를 달고 있는데 이 친구의 몸무게를 몰래 본 다음에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개인의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허락받지 않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개인정보 유출도 학교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편견과 차별을 볼까요? 우리가 어떤 정당한 이유 없이 남자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든지 여자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든지 이렇게 차별하고 또 남자가 할 수 있는 일,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편견을 가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도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문자로 우리 단톡방이나 이런 곳에서 다른 친구들을 욕을 한다든지 못 살게 군다든지 또는 학교 폭력 이런 것들도 인권 침해 중에 사례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사례도 한번 볼까요? 먼저 어린이와 관련된 거예요. 놀이터를 제때 고치지 않아서 어린이는 마음껏 놀면서 꿈을 펼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마음껏 놀 곳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권 침해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시각장애인에게 일어나는 인권 침해 사례를 볼까요? 도로에 같은 데 보면 우리 점자블록이 있잖아요. 이 점자블록을 밟으면 이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발끝의 감각으로.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이 점자블록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점자블록이 잘 설치가 돼 있지 않으면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시각장애인들에게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예요. 또는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교통수단이 없어서 병원을 편하게 갈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인권 침해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인권이 침해된 사례를 알아봤어요. 자, 다음은 5번째 가지로 가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볼게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인권을 나눠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우리 시민들이 직접 힘을 모으기도 해요.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힘을 모아서 인권 개선 활동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인권 교육 활동도 해요. 인권 교육 활동을 통해서 다문화 가정이죠. 가정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또는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만들어주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죠. 또는 장애인 공용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죠.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공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공용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다양한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질병이나 빈곤이나 생활 불안에 고통받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활동들, 제도들이 바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죠. 자, 다음은 인권 보호를 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정리해 볼게요. 먼저 인권 캠페인이 있어요. 인권 캠페인은 인권 보호를 위해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운동입니다. 인권 캠페인에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참여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다양한 인권 보호 실천 방법을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권표 만들기, 인권 포스터 그리기, 인권 동영상 만들기, 인권 사진 찍기 등 여러분들이 인권 보호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무수히 많아요. 그리고 이 어린이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특히 어린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캠페인이든 뭐 또는 별도의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고 또는 친구들에게 인권 개선 편지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어린이가 실천할 수 있는 인권 보호 활동 생활에서 실천하는 방법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인권을 존중하는 삶 교과서 내용을 모두 공부했어요. 자, 이번 시간 공부한 내용을 한번 빠르게 훑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과제에서 인권이란 무엇인지 뜻과 특징, 그리고 인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또는 인권이 존중되는 모습들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던 옛사람들의 활동 네 분을 예를 들어서 알아봤죠. 허균, 방정환, 테레사 수녀, 마틴 루터킹 이렇게 네 분을 예를 들어서 알아보고 세 번째 과제에서는 인권 신장을 위해서 있었던 옛날에 조선시대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알아봤어요. 격쟁, 신문고 제도, 상언 제도, 삼복제 등을 알아봤죠. 다음은 네 번째 과제에서 인권이 침해된 사례들을 알아봤죠.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편견과 차별, 사이버 폭력,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또 우리 주변에서 어린이나 시각장애인,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들을 알아봤어요. 다음은 다섯 번째 과제에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알아봤죠. 인권 개선 활동, 시민단체 인권 개선 활동 또는 인권 교육 활동 또는 장애인 공용 편의시설 만들기, 다양한 사회 보장 제도 등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인권 보호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인권 캠페인 하기, 다양한 인권 보호 실천 방법들, 그리고 어린이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것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삶 단원 공부를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